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광주와 전남에 전략 공천을 할 거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결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옛 상무소각장에 건립될 광주 대표도서관 국제설계 공모에서 세르비아 건축가의 작품이 당선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명 모두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로 유출한 사람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공천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 공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서는 후보를 지키겠다며 지방 의원들이 합동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동남을 지역 지방 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총선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합동 기자회견에는 시의원 4명과 구의원 6명 등 동남을 지방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치 세력이 당에 기여한 바가 큰 후보를 흔들어대고 전략 공천을 운운하고 있다며 타당 후보를 유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타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반면 동남을 지역구 일부 당원들은 이병훈 예비후보가 의원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를 종식시킬 유일한 수단이 전략 공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신한 인재를 전략 공천하는 것은 민심에 부응하는 정당한 공천이며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당내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동남을 지역구에서 잡음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영입된 인재를 포함해서 전략 공천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역인 박주선 의원과 김성환 전 동구청장 등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전략 공천 지역구는 여전히 서너 곳 정도 검토되고 있고 해당 지역구의 후보 경쟁은 뜨거운 실정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말부터 경선이 진행될 지역구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전략 공천 대상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달 말쯤 결정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옛 상무 소각장에 건립될 광주 대표 도서관의 설계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표면 아래 공간과 소각장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설계한 세르비아 건축가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기존의 시설물과 연계한 통합 이미지를 창출하고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룬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광주 전남 신설 법인은 감소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신설법인 수는 전년보다 6.7% 증가한 10만 9천여 개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광주는 전년보다 1% 하락한 3,677개의 법인이 신설됐고 전남은 1.2% 떨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 지역에 기업 인프라가 몰려있어 신설법인 수가 크게 증가했고 지역에서는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늘은 흐린 상태입니다. 비구름대가 거의 물러가긴 했지만 아직 약한 빗방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무렵까지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사이 계속해서 비가 내린 상태라서 아직 길이 미끄럽고요. 또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해지면서 곳곳에 짙은 안개와 방무 때문에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상태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모두 거치겠고요. 오늘 하늘이 점차 개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은 매우 깨끗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위는 쉬어갑니다. 아침 기온 7.6도로 어제보단 1, 2도가량 낮지만 평년 기온을 9도가량 웃돌면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가장 먼저 유포한 사람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16번째 확진자. 입원할 당시 고열과 폐렴 증세로 건강이 우려됐지만 음압병동에 입원한 뒤로 양호한 상태로 알려져 왔습니다. 16번째 확진자에 따른 18번째 확진자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가 확인한 결과 전남대병원이 두 확진자에 대해 지난 월요일 실시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오빠인 22번째 확진자도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건강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퇴원 시점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더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 상태에서 해제될 수 있고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후유증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뒤 의료진이 최종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응급후 2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다 음성으로 나올 경우는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은 아직 한편 지난 4일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광범위하게 유포돼 말썽을 빚었는데 공문서를 유출한 사람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 A씨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용섭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인 A씨는 지난 4일 광산구에서 작성한 문서를 광주 차이나센터 등 관계기관 2곳에 보냈고 곧바로 인터넷 맘카페에 이 문서가 올라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고 광주시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시 일원으로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편 16번째, 18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456명 가운데 오늘까지 155명이 격리에서 해제됐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역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잠복기와 격리 기간을 감안해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강을 2주일 연기했지만 늦춰진 일정에 맞춰 유학생들이 늦게 들어올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들어오는 것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학교도 결국 개강을 2주 연기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에게 이 같은 결정을 알리면서 2월 28일까지는 반드시 입국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국이 늦어지면 그만큼 격리 기간이 늦어지고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늦게 들어오게 되면 2주 동안 격리를 한 후에 학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선대는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 시기를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들어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주일 더 늦게 들어와서 조금 더 안정된 상황에서 들어오라. 그런 차원에서 입국을 연기를 시킨 겁니다. 중국 유학생이 1000명에 가까운 호남대는 중국을 포함한 11개 나라의 유학생 1,400여 명에 대해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학들은 기숙사 등 별도의 시설에 유학생들을 격리해 입국 후 2주 동안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입국 시기를 강제할 수도 잠재적 환자 취급하며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면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겠지만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해주지 않는 데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대책을 세운다고 세워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 지역 대학에 등록된 중국인 유학생 수는 2,500여 명. 행여라도 이들이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정세균 총리는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함께 세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이 됐지만 성매매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신종, 변종 업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가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또 경찰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종훈 기자가 고발합니다. 한 암시장 전문조사 기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성매매가 활성화된 나라인데요. 저희는 최근 광주 지역의 성매매 업소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제보를 한 통 받았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 지역의 성매매 업소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공개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통해 대낮에 성매매를 예약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대뜸 길거리에서 기다리라던 업소 관계자. 주차하시고 웨이팅 앞에서 전화 한번 주세요. 만나서는 신분증과 직업, 심지어 단속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SNS 대화 내용까지 요구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도착한 곳, 대로변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취재진을 맞이한 여성은 대뜸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네, 이럴 때는 딱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알고 보니 모텔 2개 층을 통째로 빌려 보란듯이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2층, 3층이 다 그거예요. 오피스텔 털려도 그 방만 털릴 거 아니야. 여기는 다 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증을 엄청 빡세게 해요. 경찰 단속에 걸릴까봐 두렵다고 하자 여성은 오히려 취재진을 안심시킵니다. 처음부터 다 봐주는 걸로 알고 세 번째까지 봐주는 걸로 알아. 상가 건물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 체형 관리샵 간판을 단 업소는 영업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철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마사지만 한다고 소개돼 있지만 역시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자 남자 그러다가 어떤 한 업소 사장님이 합쳐버리고 그래서 망그레 생겼고 지금 70-80개 있을걸요? 한 인터넷 비공개 사이트에는 광주와 전남 300여 개의 성매매 업소들의 노골적인 홍보글이 올라 있습니다. 업소마다 적게는 3명, 많게는 10여 명의 여성이 고용된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이루어지는 성매매 숫자는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거의 이제 꽉 차서 하면 6개 하면 인증도 빡센데 승리이 같아. 신기해. 반면 지난해 경찰의 단속 건수는 130여 건에 불과했고 적발된 인원은 업소 관계자와 성매수자를 포함해 370여 명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가 학교 급식 조리원 정수를 광주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며 이는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노사 전문가 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급식 보조 인력을 1,256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해놓고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수를 45명 줄였다며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4달째를 넘긴 도시철도 2호선 현장에서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유적으로 판명나면 공사 일정이나 구간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설 서구 유촌동 일대입니다. 공사 현장 군데군데가 네모나게 파여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땅에 문화재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굴 조사를 실시한 건데 지난달 중순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유적이 발견된 곳은 고대 마한문화권에 속하는 영산강유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처의 동촌동에서도 과거 택지 개발 때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삼국시대 집터와 도랑 등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여러 곳 나와 광주시와 문화재청이 정밀 발굴 조사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유적으로 결론 날 경우 차량기지 이전 등으로 공사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차량기지 지역이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의 중간 지점이어서 차량기지로서는 최적화된 곳이고 차량기지 인근 지역에서도 보존 가치가 없는 유적들이 종종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존 가치 지역으로 판명날 것을 대비해 3월 말까지 예정된 지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은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굴 조사를 좀 당겨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좀 제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에 의해서 빨리 결정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차량기지뿐만 아니라
공사에 본격 착수한 6개 공구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정 케이블과 하수관거 등의 실제 위치가 도면과 달라 공사 준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1단계의 공정률은 현재 2~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단계 구간 6개 공구 가운데 공사를 늦게 시작한 2공구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다음 주 굴착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계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 지원, 유통관리 등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골목상권 특례 보증을 확대 지원하고 경영 안정자금과 수출진흥자금 30억 원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또 경제고용진흥원의 코로나19 피해 상공인 지원 제도를 종합 안내하는 원스톱 센터를 운영합니다. 광주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733억 원의 당기순이익과 2,3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체 비율은 0.42%로 국내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했고 BIS 자기자본 비율은 16.02%로 자본 적정성도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로부터 매화는 봄의 전령사이자 또 선비의 기계를 나타내는 꽃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죠. 네, 시들지 않아서 사계절을 곁에 두고 감상할 수 있는 매화, 윤회매 전시가 내일부터 은암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윤회매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오늘은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회매를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게 어떤 매화인가요? 네, 윤회매는 밀랍으로 만든 매화꽃입니다. 네, 조선시대의 실학자였죠. 이동무 선생은 차를 무척 좋아한 다인이었는데요. 찻자리에 놓고 감상하기 위해서 윤회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전통 윤회매는 밀랍으로 만든 매화꽃을 화병에 연출했는데요. 지난 1996년부터 윤회매 문화관 다음 김창덕 관장이 재현한 전통적 기법의 윤회매 작품뿐만 아니라요. 작가의 색깔이 담긴 새롭게 해석된 윤회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텐데요. 굳이 이 밀랍으로 꽃을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는 20일 정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매화꽃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아쉽잖아요. 네. 오래도록 곁에 두고 감상하기 위해서 상하지 않는 밀랍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네, 꿀벌이 꽃에서 꿀을 채취해서 벌집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다시 꽃으로 탄생한 셈인데요. 네, 이러한 현상이 마치 돌고 돈다는 의미의 윤회, 그리고 매화, 매자를 붙여서 윤회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작품들을 살펴보면요, 이 매화가 화병에 꽂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매화꽃을 만드는 과정이 무척이나 섬세합니다. 네, 덩어리로 된 밀랍에 열을 가해서 75도에서 물처럼 녹으면요, 네, 나무로 만든 매한잎 모양의 틀로 한 잎 한 잎 매화꽃을 뜹니다. 꽃받침을 따로 떠서 꽃잎을 붙이고요, 꽃술은 노루털을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네, 선이 아름다운 가지를 골라서 그 위에 밀랍으로 만든 매화꽃을 부착하여 완성하는데요. 실내 온도에 따라서 꽃잎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면 작업으로 작업에 변화를 주게 되었고요. 지금의 윤회 도자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작가는 국내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폭넓은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동무 선생의 삶을 조명하는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나 섬세한 작품을 옛 문헌을 보고서 복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문헌 어떤 문헌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동무 선생이 생전에 집필했던 글을 엮어서 만든 고서예요. 청장관 전서에 유네메 만드는 과정이 적혀 있는데요. 이 책은 현재 규장각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아사미 분고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서울대 규장각 필사본을 참고해서 한자는 길이가 10m 30cm, 번역 한글은 22m 76cm로 6개월에 걸쳐서 완성한 화첩을 이번 전시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가지의 유네메를 만드는 과정이 담겨 있는 거를 필사한 화첩이라서 유네메 10전이라고 합니다. 네, 또 전시장 가서 볼 수 있는 작품들, 또 네. 행사들 있으면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백옥다완, 만월, 설환, 전통 화병에 담긴 유네메, 매선 등이 굉장히 고졸한 아름다움을 풍깁니다. 네, 그런데 평면에 부착된 도자 형상은 평면 합판에 아크릴로 채색을 했고요. 돌가루로 여러 차례 덧바르고 보이차를 진하게 우린 색으로 채색하여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전시는 토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있고요. 네. 특히 이번 달 29일 토요일 2시에는 유네메를 만드는 체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차분히 전시장에 가셔가지고 마음으로 봄 향기를 흠뻑 마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3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했던 순천시가 오는 2023년 정원 박람회 재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박람회 승인 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가 후보지인 순천만 현지 실사에 나섰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원박람회 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실사단이 환영을 받으며 국가정원으로 들어섭니다. AIPH 현지 실사단은 버나드 회장을 단장으로 모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사단은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릴 경우 지난 2013년과 달라지는 부분에 관심이 컸습니다. 국가별 정원을 연계 확장하는 방안에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실사단은 이틀간 2023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정지를 둘러보며 유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This is a very special situation. I've never seen this before. Look forward to this meeting, to hear from you, and hopefully working together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up to 2023. 순천시는 지난 2013년에 이어 10주년이 되는 2023년에 다시 정원박람회가 열린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국가정원을 연계한 5대 자연정원을 조성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2013년도에 국제정원 박람회는 국가정원을 만들었다면 2023년도에 국제정원 박람회는 이 국가정원이 도시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오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열릴 계획인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실사가 끝나면 다음 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AIPH 총회에서 개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전라남도와 목포시, 강진군, 여수시 등 4곳이 선정돼 한 곳에 12억 원씩 투입됩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각종 범죄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CCTV 안전통합센터와 112, 119 상황실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건 사고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경찰과 소방관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겨울 대파 수급 조절에 나섰지만 재배와 관련된 기본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파종 시기에 겨울 대파 주산지 재배 조사까지 마쳤지만 생산량과 생산 농가 등 기본 현황이 조사 당시와 달라졌다고만 할 뿐 현재까지도 언론에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소 가격 안정세를 포함해 2차례나 시장격리 조치에 나섰다는 전라남도의 겨울 대파 시장 가격 안정 대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거의 물러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사이 계속해서 비가 내린 상태라서 아직 길이 미끄럽고요. 또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해서 곳곳에 짙은 안개와 방무로 인해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상태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개는 오전 중에 모두 거치겠고요. 날도 점차 개면서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위는 쉬어갑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7.5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지만 평년 기온을 9도가량 웃돌면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은 13도, 강진 14도로 예상되고요.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은 1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요. 토요일까지는 광주의 낮 기온 17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포근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1도 안팎으로 뚝 떨어집니다. 또 눈 소식도 이어지니까요.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